안녕하세요. 용인아저씨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선상갈치 낚시의 모든 것입니다. 선상루어 낚시의 끝판왕, 조업이라 불리우는 바로 그 낚시, 선상갈치 낚시 편입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텐야라는 루어를 달고 하는 갈치 텐야나 텐빈이라는 편대 채빗줄을 사용하는 갈치 낚시가 아닌 기둥줄이라 불리는 외줄에 적게는 7단에서부터 고수들의 경우 많게는 20단의 각각의 갈치바늘 채빗줄을 달고 갈치를 잡는 장르를 말합니다. 당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항하여 무려 2시간 30분 이상 계속해서 먼바다 포인트로 달려 나갑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는 저녁을 먹고 천천히 워밍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낚시는 완전히 어두워진 저녁 10시 이후부터인데요. 그렇게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4시 또는 선사에 따라서는 새벽 5시까지도 낚시를 하는 조업 전투 낚시입니다. 한마디로 1박 2일 낚시죠. 그래서 조업이라 부른답니다.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먼저 제가 선상갈치 낚시 첫 출조에 걸린 시간은 다짐 후 약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채빗줄이 달린 기둥줄의 길이만 해도 10단 기준으로 22m에 달했고 채빗줄 길이는 평균 1.2m에서 1.8m 내외입니다. 처음 출조한 초보조사가 22m짜리 기둥줄을 핸들링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둥줄이 한번 꼬이면 초보조사님들은 줄 풀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선상갈치 낚시를 위한 준비물 또한 한방에 정리한 지면이나 영상이 전무후무한 상태였습니다. 제 블로그 지면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2번 정도만 출조하면 어느 정도 감을 익히게 되어 있지만 선상갈치 낚시는 웬만해선 완전 초보자와 출조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선상갈치 낚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엄청 많이 피곤할 따름입니다. 본 영상이 출조를 결심한 조사님들의 갈치 낚시 준비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영상의 중간중간에 이제까지 몰랐던 갈치 낚시의 스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비구독자님의 비중이 89% 정도입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낚싯대와 전동릴, 그리고 받침대와 방아쇠. 저의 생애 첫 갈치 낚시 출조는 2020년 8월 1일 금어기가 풀린 첫날 0시의 남해 여수에서였습니다. 2018년에 이미 선상갈치용 낚싯대와 전동릴을 구입해 놓았고 심지어 기둥줄과 채빗줄 그리고 갈치 낚시 바늘까지 구입하여 자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만 뭐가 그리도 걱정스러웠는지 출조 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나서질 못했습니다. 저의 첫 갈치 낚싯대는 2018년 8월 16일 머털낚시에서 구입한 드롭봉 테도어 심해 갈치대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포함된 낚싯대였습니다. G500 옵션이었는데 G500 표시는 낚싯대 전체 길이가 5m라는 뜻입니다. 당시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비싼 걸 구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50만원대 갈치 전용대를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라는 추천에 그만 질러버렸네요. 그래도 보증서가 포함되었기에 지난 2021년 11월 출조 때 낚싯대 세 번째 피스의 가이드링이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머털낚시로 보냈더니 무상으로 가이드링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링은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낚싯줄 통과 시 발열을 억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갈치 낚싯대를 검색해 보시면 일단 비쌉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 구입이 중요합니다. 생애 첫 선상갈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지르지 마시고 출조 선사의 대여 낚싯대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조 신청 시 낚싯대를 함께 대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낚싯대와 전동릴 그리고 채빗줄까지 합쳐 대여료가 2020년 당시 3만원 정도였습니다. 단 아이스박스 대여료와 스티로폼 박스 구입비는 제외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선사의 대여 낚싯대는 딥헌터라는 모델을 거의 다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다이와의 딥존을 카피했다고 합니다. 대여 낚싯대로도 잘 잡는 분은 엄청나게 잡아 올린다고 하니 선상 갈치 낚시가 본인에게 맞는 장르인지부터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갈치 낚싯대는 최소 3m 이상의 긴 길이 때문에 원줄을 가이드에 연결하는 방법도 많이 생소하며 운영 시에도 조금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드롭봉 태도어 심해 갈치대는 휨새와 중간 허리 힘 그리고 가이드와 손잡이, 릴 시트부, 그립 등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충족한 낚싯대였습니다. 초리대는 두 개가 제공되는데 하나는 핑크색의 연질대, 다른 하나는 노란색의 경질대입니다. 갈치 낚시는 입질 후킹에 따른 초리대의 시인성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낚싯대를 잡고 감도를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받침대에 걸쳐놓고 초리대의 상하 리듬이 깨지는 여부에 따라 후킹 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즐기는 낚시가 바로 선상 갈치 낚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낚싯대의 선택은 입질 민감도 등 출조 당일의 낚시 상황에 따라 360 또는 420의 짧은 대를 사용할 것인지 500 또는 540의 긴 대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연질대인지 경질대인지 등등의 사용 패턴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치만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3개 타입의 낚싯대를 들고 다닌다고 하지만 저처럼 낚싯대를 생활 낚시로 즐기시는 분들은 길이는 5m 정도, 초리대는 2가지 타입이 제공되는 조금은 저렴한 낚싯대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마저도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갈치 낚시 출조에서 연질대를 사용해 왔는데 거의 항상 쿨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갈치 낚시용 전동 릴입니다. 제가 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동 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차지하고 여기서는 왜 전동 릴이라는 게 필요하며 구입한다면 왜 시마노 플레이즈 3000인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 쭈갑에서 사용하는 베이터리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갈치 낚시에서 사용하는 봉돌의 무게는 평균 200호의 750g입니다. 선사에서는 보통 800g짜리 봉돌을 지급해줍니다. 포인트 수심은 60에서 100m 정도인데 800g짜리 봉돌에 3지 크기의 갈치가 3, 4마리 정도 후킹될 경우 매번 일반 베이트릴로 걷어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베이트릴 터집니다. 또한 갈치 낚싯대의 릴 시트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상력, 쉽게 말씀드리면 걷어 올리는 힘인 드랙력이 제법 되고 자동으로 걷어 올릴 수 있는 대형 전동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명 국민 전동릴이라 불리는 시마노 플레이즈 3000은 대한민국의 많은 조사님들이 애용하는 전동릴이기도 하며 가격 대비 사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형 전동릴의 구입 기준은 대구 지깅, 침선 우럭, 열기 낚시 등 본인이 1년에 전동릴을 몇 번 정도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릴의 가격대를 판단합니다. 플레이즈 3000보다 더 좋은 전동릴이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플레이즈 3000은 낚시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8월 구입 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잘 했다는 반증이겠죠. 한마디로 전동릴이 필요한 거의 모든 장르에서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부담 없고 확실한 성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플레이즈 3000의 실제 권상력은 6kg 정도인데 실제 출조에서 2지와 3지 갈치 8마리가 섞여
후킹되어 걷어 올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구입이 부담된다면 선사의 대여 전동릴을 사용해 보시고 구입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전동릴 챙기실 때 배터리와 전동릴을 연결하는 전원 공급선을 깜빡하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공급선을 안 챙겨와 낚시 내내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추가로 전동릴에는 항상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최근엔 출조 선사마다 전원 공급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굳이 필요 없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에 전동릴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정말 운이 없을 때는 배 전원이 가끔씩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조 시 비상용으로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갈치 낚시에서는 전동릴이 작동되지 않으면 큰 낭패니까요. 전동릴 배터리는 형태와 용량이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구입한 배터리는 마이다스 피싱의 8700mAh짜리 용량인데 갈치 낚시 한번 출조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항공기 반입도 가능하니 구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어는 전동릴 배터리로 하시면 되고 충전하는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절대 반대로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받침대와 방아쇠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치낚시, 갈치낚시, 심선우럭, 열기낚시, 대구 지깅 등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갈치낚시에서는 방아쇠를 낚싯대 손잡이 부분에 체결한 다음 받침대에 걸어 놔두고 채빗줄을 폴링 시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받침대와 방아쇠도 거의 모든 갈치배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엔 방아쇠 정도만 챙겨가는 정도이니 몇 번 출조해 보시고 필요하다 생각 들면 그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해 쪽 선사는 대부분 받침대와 방아쇠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동해 쪽으로 대구나 열기낚시 출조 시에는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칼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태클 중 하나였습니다. 선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선상 갈치 낚시에서 꽁치 미끼의 상태와 얼마나 잘 썰었는지에 따라 그날의 조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꽁치 쓰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아주 많은데요. 반 정도 얼은 꽁치를 잘 쓸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꽁치 미끼의 상태는 너무 단단해도 너무 허물허물해도 안 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실전에서는 양옆 조사님들이 냉동고에서 꺼낸 꽁치 미끼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유심히 한 번쯤은 꼭 컨닝 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살짝 가서 왕초보인데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든지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칼은 2020년 당시에 머틀낚시에서 구입한 것인데요. 시즌이 되면 현지 출조점에서도 칼을 판매하고 있으며 항포구에서는 칼갈이 아저씨도 계시기에 잘 갈아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실 점은 꽁치를 쓸 때 외에는 낚시 도중에 선상에서 꽁치 가지러 간다고 냉동고로 이동할 때 절대 칼을 소지한 채 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파도가 쳐 배가 롤링 될 때 칼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갈치 집어에는 반드시 비린내 많이 나는 꽁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저녁부터 꽁치를 사용하다가 자정 무렵 집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고 입질 활성도가 활발해지면 그때부터는 2.5G 이하의 잡은 갈치를 다시 생미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초보자나 어느 정도 한다는 초중수 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잡은 갈치를 생미끼로 사용하면 4G, 5G 갈치가 잡힌다더라고 하여 초반부터
잡은 갈치를 본인만 생미끼로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절대 갈치 집어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빗줄입니다. 기둥줄과 갈치 바늘 채빗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기둥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갈치 낚시 기둥줄은 단차 2m에 10개 바늘을 묶을 수 있는 게 표준이기에 그 길이만 해도 무려 22m에 달합니다. 초보자가 핸들링 하기엔 정말 부담스러운 기럭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당시에 구입했던 갈치 원줄 40호입니다. 기둥줄은 주로 경심줄 40호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경심줄은 16호 이상만 되어도 상당히 뻣뻣합니다. 뻣뻣한 경심줄은 선상에서 채비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경심줄을 연화 처리하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연히 가격은 다소 상승하겠지요. 그리고 기둥줄의 구입 또는 자작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색상입니다. 그 외 굵기와 부드러움 그리고 단차와 사용 도래 등이 중요합니다. 기둥줄 단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1.8에서 2.0m이며 7단에서 15단 정도입니다만 초보자일수록 단차수를 적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차 2m에 8단으로 자작하여 준비하였거든요. 그리고 단차를 더 짧게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라인 색상도 다른 두 종류 낚시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있는 라인보다는 투명색 또는 연하늘색이 평균 조가에 도움됩니다. 경험 많은 꾼들의 말씀을 빌리면 검은색이나 빨간색, 노란색의 기둥줄과 목줄에는 아예 입질조차 하지 않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절대적으로 색깔이 있는 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5만원 전후인 고가의 출조비로 갈치 낱마리에 만족하면 모를까 말입니다. 참고로 2020년 당시 출조 선사에서는 2m 단차의 7단 또는 8단짜리 기둥줄 1개를 무료로 지급해 주었는데요. 출조 선사에서 무료 제공은 이 기둥줄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연화 처리된 기둥줄을 주시지 뻣뻣한 기둥줄이라 웬만해선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도 조금 부실합니다. 압착된 웨슬리브 길이도 절반이고요. 각 단을 보시면 매듭으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후반부에는 매듭 부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무료로 지급해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2022년부터 갈치 낚시 출조를 못했거든요. 이제부터 언급되는 태클들은 무료 제공하지 않으니 본인들이 전부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갈치바늘 채빗줄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지줄입니다. 보시면 수량 10개 입에 한 봉지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며 갈치바늘은 3호, 라인은 20호, 길이는 2m입니다. 기둥줄의 단차에 따라 선상에서 단차보다 조금 짧은 길이로 잘라서 사용하며 선상에서는 보통 단차 수만큼 뭉쳐 배 난간 높이만큼 잘라버리면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지줄을 하나씩 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당한 채빗줄의 길이는 본인의 양팔을 벌렸을 때 양끝단이 손에 잡히는 길이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킹된 채빗줄을 회수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는 길게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뿐더러 옆 사람과의 꼬임이 잦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긴 채빗줄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갈치 이빨에 채빗줄을 보호하기 위해 굵기는 경심줄 18호에서 24호까지 사용하며 갈치 바늘이 묶여져 있는 부위에는 축강 튜브나 올뚜기 루어 등으로 다시 한번 감싸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끼 부위에 반짝이는 뭔가가 있으면 입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역시나 갈치가 물었을 때 바늘 연결 부위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참고로 대왕갈치는 기둥줄 40호도 끊어버리긴 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갈치 이빨에 채빗줄이나 기둥줄이 나가는 경우는 10번 출조에 1, 2회 정도의 확률입니다. 참고로 저는 채빗줄로 경심줄 20호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제가 자작한 갈치 망쿨 했을 때의 여러가지 갈치바늘 채빗줄 타입들입니다. 이렇게 여분으로 30여 개 정도를 만들어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낚시 도중 기둥줄에 채빗줄을 연결한 도래 부분에서의 파밍 현상이 발생하면 잘라내고 새 채빗줄로 교체해야 하며, 혹 기둥줄 전체가 갈치나 삼치 등의 공격을 받아 통째로 수장될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판매 채빗줄을 사용하지 않고 꼴뚜기와 다른 태클 등을 구비하여 100% 자작해서 준비해 출조하였거든요. 이 채빗줄이 판매 채빗줄입니다. 자작한 것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기둥줄의 안에 있는 맨도레에 채빗줄을 직접 매듭하여 연결해도 되지만 낚시 도중 파밍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채빗줄 끝단을 핀도레 또는 스냅으로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파밍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존 채빗줄을 떼어내고 새 채빗줄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말 간편하고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네 번째, 채빗줄 자작에 필요한 유용한 태클들입니다. 기둥줄과 갈치바늘 채빗줄 자작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전에 구입해 놓은 것들이며 지금은 자작한 채빗줄이 너무 많아 당분간은 구입하지 않을 것 같네요. 채빗줄에 사용되는 꼴뚜기 루어입니다. 길이는 6cm짜리, 색상은 가급적 야광이나 축강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야광 아이보리이며 갈치바늘에 연결할 때는 꼭지 부분을 조금 잘라서 채빗줄에 통과시켜 만듭니다. 채빗줄에 사용되는 장축강 튜브입니다. 채빗줄의 갈치바늘 연결 부위를 한 번 더 감싸는 용도이며 깊은 수심에서 갈치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5cm 전후로 잘라 사용하며 채빗줄에 고정할 때는 채빗줄에 웨슬리브 2개 정도를 압착한 뒤 통과시키면 됩니다. 기둥줄에 사용되는 파이프 도레입니다. 채빗줄을 연결하는 단을 만들 때 사용되는 태클입니다. 태클 치고는 비싼 편이죠. 맨도레와 웨슬리브를 이 파이프 도레 하나로 대체 가능하며 기둥줄 40호에는 파이프 도레 1.25를 사용합니다. 기둥줄 양 끝에 사용되는 대형 인터랍 스냅 도레입니다. 5호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선상 갈치 낚시를 접하지 않으면 사용할 일이 없는 대형 도레입니다. 우측에 있는 인터락 스냅 도레 1호와 크기를 비교해 보시지요. 750g에서 900g 봉돌을 사용하니까 강도가 강한 놈이 필요하겠죠. 기둥줄의 단 만들 때 사용되는 메탈 구슬입니다. 구슬 크기는 6mm이며 40호 기둥줄에 매경 1.3mm짜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만 사용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저렴한 야광 구슬로 대체하였습니다. 갈치바늘 자작에 사용되는 탄실입니다. 빛을 발하는 실이며 꼴뚜기 루어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이 사진은 야광 꼴뚜기 루어와 탄실 그리고 축강 튜브의 축강 사진입니다. 사진 가운데 아래 부분에 연결된 축강 튜브와 꼴뚜기 루어가 확실히 눈에 잘 띄죠. 기둥줄의 단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웨슬리브입니다. 기둥줄 40호 한 가닥과 두 가닥 통과에 필요한 사이즈와 목줄 20호 한 가닥과 두 가닥 통과에 필요한 사이즈 등 총 4종류의 웨슬리브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웨슬리브는 판매처에 따라 외경 또는 내경 기준으로 판매하니까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웨슬리브는 외경 기준입니다.
기둥줄 40호 한 가닥 통과에 필요한 웨슬리브는 2.05, 매갱은 1.4mm. 기둥줄 40호 두 가닥 통과에 필요한 웨슬리브는 2.85, 매갱은 2.2mm. 채빗줄 20호 한 가닥 통과에 필요한 웨슬리브는 1.6호, 매갱은 1.0mm. 채빗줄 20호 두 가닥 통과에 필요한 웨슬리브는 2.25, 매경은 1.6mm입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짧은 길이의 웨슬리브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길이가 긴 롱슬리브로 교체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압착력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리고 웨슬리브를 압착하는 기구인 압착기도 하나 장만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갈치 낚시 바늘. 판매 중인 대부분의 갈치 낚시 바늘은 링 타입이며 미늘이 끝부분에만 있습니다. 낚시 바늘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미늘이라고 합니다. 박힐 때는 쑥 들어갔다가 역방향 때는 입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좌측과 같이 미늘의 크기도 큰 것과 가급적 바늘 기인 링 근처에도 미늘이 있는 갈치 낚시 바늘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 후킹된 갈치를 놓치는 확률을 줄여 줄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2호이며 우측이 3호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이 제품은 2021년 4월에 올러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국내산 등심 갈치 바늘 100개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미늘의 크기가 큰 바늘이라서 구입하였습니다. 바늘 호수는 2호와 3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입질이 약을 때 사용하는 호수가 2호이고 4지 이상의 큰 놈을 노릴 때는 3호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갈치 바늘에 대한 이슈가 있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갈치 바늘 타입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갈치 바늘은 여수식과 통영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출조 장소에 따라 갈치 바늘을 달리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2배 정도의 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갈치 낚싯배 선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왈, 그런 얘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신 미늘이 가급적 큰 바늘이나 쌍미늘 바늘을 선택하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내린 결론은 통영식과 여수식 그리고 2호와 3호의 차이라면 입 작은 갈치는 2호를 물 것이고 입 큰 갈치는 3호를 물겠죠. 그리고 여기서 드는 갑작스러운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 갈치는 제주식 갈치 바늘을 사용해야 합니까? 참고로 제주식 갈치 바늘 같은 건 없거든요. 여수 또는 통영 쪽에 있는 어느 출조점의 상술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채빗줄에 사용된 갈치 바늘은 통영식이며, 이 바늘은 쌍미늘로 된 낚시 바늘로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어등과 아박이. 집어등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오색의 K무라나 가시강선 집어등과 같은 사양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집어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A 또는 3A 건전지를 사용하는 5색 또는 7색 집어등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어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둥줄에 장착할 때 집어등을 도래에 옆으로 다는 것보다는 원줄, 줄잡이줄, 집어등, 기둥줄과 같이 일직선으로 다는 것이 조리의 영향을 그나마 줄여주고 집어에 효과적이라는 게 갈치낚시 선장님의 전언입니다. 참고로 집어등의 쇠 부분을 위로 하여 연결합니다. 제가 구입한 집어등입니다. 빨강, 파랑, 녹색, 핑크, 백색의 5색 집어등이고 구입 가격은 개당 3,900원입니다. 시중가 1만원대라고 하니 정말 싸게 좋은 집어등을 구입한 셈이죠. 수량은 총 4개 구입하였는데 혹시나 원줄 연결부가 삼치의 공격에 터져
전체를 수장시킬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사님들은 한 개의 집어등만 사용하는데요. 저는 높은 강도의 파핑용 스플릿 링에 인트락 스냅 도래 5호 2개를 연결하여 양핀 도래처럼 만들어 집어등 2개를 사용합니다. 좌측이 3A 건전지 3개를 사용하는 7색 전멸형 광각 조명 집어등이고 우측이 2A 건전지 1개를 사용하는 5색 집어등입니다. 아바기는 갈치낚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용량 쿨러를 얘기합니다. 45리터 이상의 보냉력이 강한 것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이 아바기도 유료로 출조점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다음날 낚시 종료 후 아침에 항폭으로 들어오면 잡은 갈치를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담아 가져오면 됩니다. 단 출조 신청 시 반드시 대여 품목을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낚싯대, 전동릴, 아바기 등. 저의 경우 생애 첫 출조 때는 이전에 구입한 시마노 스파자 라이트 35리터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3지 정도 크기의 갈치를 50여 마리 밖에 담을 수 없었고 이후 잡은 갈치는 옆 조사님들께 전부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출조 이후에 결국 66리터짜리 아바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입한 카페의 아바기 공구 때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였답니다. 7번째, 기타 준비물. 그러나 이것 또한 중요한 것들. 합사 원줄입니다. 보통 갈치 낚시에서는 삼치나 고등어 등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삼치도 이빨이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밝은 색보다는 삼치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게 국방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합사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용 호수는 4호에서 10호까지인데 통상 6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스풀에는 150m 이상 충분히 감아 놓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구는 사소하지만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꽁치를 쓸 때 칼뿐만 아니라 목장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장갑 안에는 다이소 등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미용 비닐 장갑 같은 걸 착용하면 꽁치 기름이 직접 손에 묻는 일은 없으며 출조점에서 보통 한타에 10개입 목장갑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가 운전할 때 착용하는 면장갑이 아닙니다. 갈치 낚시용 봉돌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되지만 거의 항상 출조선사가 제공합니다. 사용 범위는 200호 750g에서 900g까지인데요. 낚시 도중 줄이 끊어져 잊어버려도 다시 주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둥줄 보관용 원형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한 태클 중 하나입니다. 팔단만 해도 길이가 18m 정도이니 기둥줄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도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상에서 편하게 기둥줄을 보관하고 풀기 위해 원형 자세라는 걸 꼭 구입하셔야 합니다. 1만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구입한 원형 자세는 5,000원 정도로 정말 유용합니다. 저희 갈치 낚시 사부님께서도 인정해준 원형 자세인데요. 갈치 고수들도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장점이라면 이 원형 자세에는 길이 18m의 8단짜리 기둥줄 5개가 감깁니다. 그리고 둘레에 홈이 있어 기둥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견출지에 제가 적은 번호와 단수가 표시된 게 보이시죠? 제일 처음 감은 기둥줄이 1번, 제일 마지막에 감은 기둥줄이 4번입니다. 각 번호에는 기둥줄의 단수가 표시되어 있고 사용할 때는 4번부터 역순으로 풀어서 사용합니다. 아주 유용한 팁 말씀드립니다. 쉽고 편리하면서 한방에 기둥줄을 원줄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선상에서 기둥줄을 연결하여 정리하는 건 고수님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고수가 아닌 분들은 절대 시도해 보지도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치 낚싯대에 원줄을 모두 세팅한 다음 받침대에 낚싯대를 거치하고 원줄 끝에 대형 인트락 스냅 도래를 연결합니다.
도래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겠죠. 그런 다음 줄잡이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집어등을 연결한 후 왼손으로 집어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형 자세에 감긴 기둥줄 하나를 풀어 도래에 800g짜리 봉돌을 단 후 바닥에 천천히 폴링 시키면서 기둥줄을 풀어줍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 가능한 동작들입니다. 그 상태로 기둥줄 하나를 원형 자세에서 끝까지 풀어주고 나서 그 기둥줄을 집어등에 바로 연결만 하면 모든 채빗줄 세팅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기둥줄의 양끝단은 대형 인터락 스냅 도래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아주 쉽습니다. 단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의외로 봉돌이 무거우니 원형 자세에서 기둥줄을 풀 때 실수로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기둥줄 하나를 봉돌과 함께 수장시켜 버리니까요. 다음에 제가 실제 출조에 나갈 때 이 상황을 선명하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줄잡이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뭔고 하니 갈치 낚싯대의 초리대에서 베이트릴까지는 길이가 대략 5m입니다. 포인트에 나가면 배는 롤링하죠. 바람도 많이 불죠. 이때 채빗줄이 날려 낚싯대에 걸치면서 꼬이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게 됩니다. 고수들이야 낚싯대를 몇 번 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초보나 중수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원줄과 집어등 사이에 무게추가 있는 줄잡이 줄이라는 걸 연결하면 아래 방향으로 항상 처짐이 발생하면서 채빗줄과 낚싯대와의 꼬임을 거의 99.9%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웬만해선 낚시 중에 낚싯대와의 꼬임이 1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줄잡이 줄을 검색하시면 판매도 하고 있는데 기둥줄에 쓰이는 40호 라인과 10호 구멍 봉돌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줄잡이 줄과 함께 소개드릴 태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치 줄잡이입니다. 줄잡이 줄 그리고 갈치 줄잡이. 갈치 줄잡이는 길이가 약 90cm 정도인데 후킹 후 낚싯대를 들어 올려 원줄을 잡을 때 초보 또는 중수의 경우 라인 잡는 게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배의 좌우롤링이 심하면 잡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는데요. 이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바로 갈치 줄잡이입니다. 줄잡이 줄은 채비 회수 시 집어등 거리에 원줄을 걸 때 원줄과 낚싯대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원줄을 아래로 떨어뜨려 낚싯대와의 꼬임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인데 보시는 구성도와 같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한 구멍 봉돌은 10호이며 봉돌 양옆으로 야간 구슬과 외 슬립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줄잡이 줄은 갈치 기둥줄 40호 라인의 양쪽으로 대형 인터랍 스냅돌에 5호를 장착하고 롱 슬립으로 압착하여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전체 채빗줄의 연결 순서는 원줄, 갈치 줄잡이줄, 집어등, 기둥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8번째, 갈치 바늘 채빗줄을 기둥줄에 하나씩 연결하는 방법. 갈치 낚싯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자리에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모든 갈치배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된 건 아닙니다. 맨 좌측에는 꽁치를 쓰는 도마가 있고 바로 옆에는 갈치바늘 채빗줄을 기둥줄의 각 단에 하나씩 연결한 후 갈치바늘을 꽂는 스펀지가 있고 그 바로 앞에는 썬 꽁치를 끼운 바늘을 놓는 원형 자리가 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 놓으면 바로 붙습니다. 채빗줄을 기둥줄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 원줄과 연결된 바닷물에 떨궈뒀던 기둥줄을 올리면서 채빗줄을 하나씩 단에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를 연결하면 기둥줄을 바닥에 늘어뜨리고 갈치 바늘을 스펀지에 꽂고 하는 작업을 8번 반복합니다. 이때 갈치 바늘은 여전히 스펀지에 계속 꽂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돌을 제일 좌측에 올려놓고 맨 우측의 첫 번째 바늘부터 썰어둔 꽁치를 바늘에 끼우고 흰색의 동그란 원 위에 놓습니다. 이것도 8번 작업해야죠. 이때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기둥줄이 절대 꼬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며 자리 이동 시에도 다른 분의 널브러진 기둥줄을 절대 밟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면서 당연한 에티켓이겠죠. 그리고 썰어 놓은 남은 꽁치를 도마에 두지 마시고 사진에서처럼 스펀지 바로 앞에 두면 낚시 바늘에 끼울 때 편리합니다. 가급적 얇고 조금은 길게 마름모 형태로 썰어야 합니다. 물속에서 나풀나풀 거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9번째, 정말 기타 사항입니다. 미끼 준비는 꽁치가 약간 얼어 있을 때 손으로 눌러 가급적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 칼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얼어 있으면 모양 잡아 썰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잘리는데 다른 거 하다가 놓쳐버리면 꽁치가 완전히 녹아 썰기도 힘들고 살이 지저분해집니다. 일반 생선에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단 칼은 잘 들어야 합니다. 전동릴에 배터리선을 연결하는 순서는 갈치 채빗줄까지 모든 연결과 정렬이 끝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연결한 다음 전원을 켜고 0점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찍찍이 타일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선과 낚싯대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갈치바늘 채빗줄은 축강 튜브만 사용한 것과 축강 튜브 플러스 야간 꼴뚜기 룰을 함께 사용한 것 등 몇 가지 타입으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둥줄에 채빗줄을 연결할 때 1단에는 1번, 2단에는 2번, 3단에는 1번, 4단에는 2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달고 어느 타입에서 입질이 좋은지를 본 후 반응이 좋은 그 타입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이 조가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면 장갑은 넉넉하게 충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꽁치를 썰다 보면 전부 기름기이기에 끈적한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은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합니다. 저도 쉼없이 낚시하다 보니 장갑에 기름이 잔뜩 먹고 나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총 4세트 사용했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넉넉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선상 갈치 낚시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A부터 Z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초보자 및 중급자까지 알아야 할 실전에서의 준비 방법에 대한 것도 훑어보았습니다. 실제로 한 번만 출조를 하게 되면 갈치 낚시만큼 재미난 장르도 없습니다. 본 영상을 잘 보시고 출조 전 장비나 태클이 없다면 최대한 가성비 있게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본 영상이 출조 전 준비에 충분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치는 진정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